안녕하세요. 자, 플래너스 클럽 11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셜 라이팅 스킬이라고 하는 주제로 11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16회가 됐네요. 예, 벌써 이제 플래너스 클럽도 이제 100회를 넘어서 이제 곧 150회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주제가 소셜 라이팅 스킬이라고, 소셜 시대에서 또 어떻게 아마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으실 때, 소셜 라이팅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것 같은데, 오늘은 소셜 시대에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그런 라이팅이 아니라, 이 소셜 시대에서의 라이팅은 어떤 라이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셜 라이팅이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소셜 라이팅이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소셜 라이팅이란 일단 마이크로 스타일 라이팅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이런 라이팅을 140자로 쓰기. 140자로 쓴다라는 건 여러분 아마 트위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6word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그런 웹사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6단어로만 글을 쓰기. 한마디로 말해서 소셜 라이팅이라는 건 크게 보면 예전에 그런 매크로적 라이팅, 그러니까 또 한 분야에서는 빅 라이팅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빅 스타일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로 짧게 쓰는 말을 하겠죠. 자, 소셜 라이팅이라는 건 또 소셜과 라이팅의 조합이죠. 소셜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라는 뜻입니다. 사회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라고 한다면 사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사람들의 군집을 소사이어티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또 대한민국이라고 그 소셜의 이름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 그 안에는 또 도마다 또 구마다 또 어떤 목적에 따라 사회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요. 소셜 라이팅이라는 건 한마디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공유한 사람들이 공통되고 쓰는 그런 라이팅 기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요새 인터넷 속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20대, 10대 애들끼리 자기네들의 그런 공동의 목적 혹은 공동의 그런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만이 쓰는 용어, 또 문법,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소셜 라이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어떤 소셜 라이팅을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이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소셜 라이팅을 표준어라고 말을 합니다. 표준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데 좀 애매하죠. 현재 서울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 그 얘기는 여러분, 서울 외에 쓰는, 그러면 서울 외에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걸 사투리라고 합니다. 자, 사투리는 그럼 소셜 스피킹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꼭 사회라는 거는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협회, 또 기업, 저희 플래너도 일종의 하나,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획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저희 직원 그리고 또 회원들이 뭉친 그 그룹으로 된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끼리 쓰는 말, 예를 들어 저희 플래너벨은 피랜서라는 용어가 있죠. 저희 쪽으로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분들을 저희는 피랜서라고 하고, 또 저희끼리 쓰는 말들 여러 가지 저희 그 서비스 프로그램에 컨텐츠 세이버스라는 프로그램 그런 용어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소셜 라이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소셜 라이팅, 맥도날드라는 건 지금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 loving이라고 말을 하죠. 은근히 여러분 I loving it, 이거 그냥 우리가 표준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런 표준어로 얘기한다면 I'm love i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소셜, 그 맥도날드가 추구하는 그런, 맥도날드가 그들의 소비자와 공감하는 어떤 그런 공감대, 어떤 그런 양념의 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약간의 자기네들만의
그런 특장점을 좀 집어넣어서 I loving it이라는 그런 새로운 소셜 워드를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라제버거. 크라제버거는 여러분 크라제버거의 로고인데, 크라제버거는 여러분 크라제라는 말을 거꾸로 했죠. 그죠? 거꾸로 만듦으로써 뭐예요? 어떤 주목성도 갖게 됐고, 또 사람들이 멀리서도 크라제버거의 아이덴티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목적과 공유된 가치,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소셜 워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래도 소셜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일 겁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은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그 페이스북의 초기 화면인데, 페이스북은 처음에 자기네 그 글박스에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자기네들의 회원들에게 write something. 어때요? 상당히 여러분 표준어적이죠. 자,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느낌이 다르죠. 소셜 라이팅에선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소사이어티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감대를 강화하거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팅 기법 혹은 그런 워드를 쓴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도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음에는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아까는 뭘 쓰라고 했지만 지금은 너 뭐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디벨롭된 건 What's your mind?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거죠. 아까는 너 뭐 하고 있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야? 지금 네 마음속에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그 SNS, 소셜 네트워킹을 계속 동기부여하는 거죠. 반면 트위터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oing?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말했던 페이스북의 그런 워드와 그 다음에 그 물어보는 질문과 트위터의 질문이 비슷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의 소사이어티와 페이스북의 소사이어티는 특별하게 차이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트위터는 바꿨죠. What's happening? 그죠? What's happening?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트위터는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1대1 혹은 다들 1대1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갔다면 이 트위터는 미디어, 그쵸? 소셜 미디어 형태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각각의 SNS 소사이어티도 각각의 자기네들만의 바라는 방식과 워딩이 있는 것처럼 이 라이팅도 여러분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팅의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예전에 비하면 정보의 수급이 장난 아니게 된 거죠. 너무나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에 따라서 SNS도 여러분 이 페이스북 같은 이 텍스트형,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 페이스북엔 이미지도 올라가지만 텍스트가 기본이죠. 텍스트에서 여러분 요새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핀트레스트, 그죠? 이미지 형태로 가고 있죠. 그죠? 점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형 그 정보에서 이미지적 정보로 가고 있고, 최근에는 뭐 chill.com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유튜브나 비슷한 거예요. 핀트레스트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SNS를 한다면 이 친구들은 chill.com 이 친구들은 동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많아지고 하나의 폴더로 묶어지면 우리는 동영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셜 시대에선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이렇게 내가 가공하고 어떻게 하면 습득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이 매크로라고 하죠. 그쵸? 빅라이팅이라는 개념에선 이 리딩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리딩은 여러분 우리가 그 느낌적으로도 이 눈동자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면서 뭐야? 글을 습득하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법. 그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일정한 배열의 규칙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소셜 라이팅에선 뷰잉, 그죠? 140자 정도의 아주 단문이기 때문에 이 좌에서 우로 읽어간다라는 문법보다는 이 단어 하나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매싱화돼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뷰잉의 개념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게 이제 그 understand, 그 글을 좌에서 우로 하면서 인과관계로 이해하는 것보단 어떤 이미지, 임팩트로 본다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소셜 라이팅에는 이렇게 여러분 토니 부잔의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과 이미지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또 요새는 여러분 이미지가 주로 정보의 그 가장 그 화두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바로 뭘까요? 인포그래피라고 하는 거죠. 인포그래피.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아까 말한 거죠. 뷰잉, 그리고 하나의 그 단어들이 하나의 총체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새 그 인포그래피라로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인포그래피의 예인데, 딱 보시겠지만 글이 좌에서 우로 읽히는 것보단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컴퓨터로 보면 그 F11번 누르는 것처럼 순간 캡처, 이제 캡처링 되고 뷰잉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메조리티 라이팅과 소셜 라이팅, 매크로 라이팅과 마이크로 라이팅의 차이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차이죠. 장문과 단문의 차이가 있고, 그 메조리티 라이팅에서는 설명, 서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impression.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인포그래피에서 본 것처럼 이 단어들이 하나의 그런 순간적인 뷰잉을 만들어내면서 인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이미지적 이미지라는 게 중요하고, 이건 글의 기능이 중요하다면 이건 글의 느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느낌. 크라제버거를 보셨지만 그 단어가 만들어내는 주목성. 그렇죠. 그다음 문법이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단어의 느낌, 그리고 단어의 맥락. 여기서 맥락에선 사회적 맥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얘기를 소셜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여러분 어디 가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다고 로마에 가서 딴짓거리를 하면 그 사회에서는 인정이 받쳐지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감. 메조리티 라이팅에선 전달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그 소셜 라이팅에서 그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그 사회 그 소셜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강화를 통한 유대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메조리티 라이팅은 라이팅을 하면 리딩을 하지만 이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뷰잉의 개념으로 들어오고요. 자, 이건 문법이 중요하고 글래머, 그죠? 글의 그런 어떤 오더죠. 그 문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만 외워야 되는 거기도 해요. 왜요? 이 같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규칙을 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소설과 같은 장문행가가 있다면 이 소셜 라이팅에서는 기존에는 신,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 압축적으로 써서 느낌을 만들어내는 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시인이 가장 우선되겠죠. 그리고 또 이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카피라이터라는 사람들이 소셜 라이팅에 그 전부터 해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한번 뭐 느낌 볼까요? 자, 아까 단어화의 맥락이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세금 감면하고 세금 구제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렇죠? 보수주의자들에게 이 얘기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못 끌어낼 수 있겠지만, 또 구제라고 표현한다면 또 느낌은 달라 보이겠죠. 또 한번 보면 투자 계획, 지출 계획, 느낌이 다르시죠. 이거는 왠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쓰는 행위로 보이지만, 지출 계획이라는 건 또 다른 느낌을 주죠. 아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거는 원형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화살이 도는 이미지를 주지만, 이거는 어디론가 화살이 나가는 거. 아무래도 들어오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인에서 아웃의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전화 주문 어때요? 왠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요새는 무료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훨씬 더 여러분 전화를 하게끔 만드는 것도 쉽고, 무료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가벼운 느낌, 편안한 느낌. 그렇죠? 좀 접근하기 쉬운 느낌을 주죠. 자, 또 교육. 그렇죠? 왠지 따분하고 여러분 뭐예요? 왠지 재미없을 것 같지만 교육과 비슷한 호기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호기심은 느낌이 약간 위험하고 조금 모험하고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나간다는 해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단어의 힘을 보자면 소셜라이팅에선 여러분 커피를 진하게 드릴까요? 얇게 드릴까요? 그렇죠? 이런 느낌하고요. 또 같은 느낌이라 보세요. 진하게 드릴까요? 부드럽게 드릴까요? 그렇죠? 전혀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진하다의 반대말은 얇은 거고 얇은 거의 반대말은 진한 건데 진한 거의 반대말은 그 부드럽게가 아니겠죠. 그렇죠? 부드럽다의 반대말은 아마 거칠다일 거예요. 그러나 맥락상 그렇죠? 느낌은 좀 다르다. 챕터 2. 그럼 소셜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킬은 역시 문법에서 단어와 맥락으로 넘어왔다라는 거고요. 서술에서 메시지로, 또요 설명에서 인상, 임프레션으로, 그러니까 뷰잉의 개념이 들어왔다라는 개념이죠. 하나씩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단어의 힘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소셜라이팅에서. 자, 소셜라이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의 단어는 여러 가지 다면체적 해석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빨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주 오래전, 그렇죠? 예전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변화, 혁신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또 좌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가 주는 그런 입체, 다면적인 그런 느낌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여러분 소셜라이팅을 쓸 때는 단어의 선별력이라는 걸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 머리가 마이너스 5로 차여 있다고 한다면, 자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나눈다면 여러분이 2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뭐를 넣어야 2가 나올까요? 그죠? 7이죠. 그죠? 그 얘기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일단 어떤 소셜라이팅이거나 할 땐 그 전반적인 맥락의 구조를 알고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알면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항등식처럼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what I say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they hear. 뭘 듣게 만드는 거,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더욱 그 메시지 전달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렴하다라는 걸 파지티브하게 이렇게 다면적으로 해석한다면 합리적이다라고 말 수 있지만, 네거티브적으로 하면 싸구려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비싼 상품을 파지티브하게 말했을 땐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네거티브하게 말했을 땐 사치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노력한다라는 건 여러분 파지티브하게, 이미 파지티브적이지만요, 열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삽질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워킹, 이제 요새 뭐 스마트 카, 이제 스마트 체어. 왠지 여러분 뭔가 기술적, IT적 느낌을 주나요? 아니면 비싼 느낌을 주나요? 그렇죠? 소셜 시대에선 이렇게 단어가 주는 문법적, 원래 오리지널적 해석, 그런 그 해석보다는 다양한 다면적 해석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많죠. 멘탈 붕괴, 새로운 용이죠. 그렇죠? 어떤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단어를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서로 사회 구성원 간의 그 교감을 강화할까요? 요새는 여러분 또 그 PC를 많이 하고 또 그런 통신,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의 레퍼제니티브라고 하죠. 그런 대표성, 자기네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싫다라는 말도 새롭게 싫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요. 아까 소셜라이팅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메조리티 라이팅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또 했죠. 그죠?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소셜 라이팅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Yes, 60 can.
자, 여러분 캐논 광고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무겁다라는 걸 사랑하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비유하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냈죠.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 큰 책을 들고 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의 자녀를 들으면서 뭐예요? 그죠? 우리는 애를 들을 때, 무겁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전혀 문법과 맥락과 단어의 그런 그 정의가 맞지 않지만 그 캐논을 쓰는 사람, 그 캐논 DSLR 쓰는 사람에게 어떠한 그 임팩트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소중하다, 가치 있다라는 느낌. 자, 여러분, 메시지와 맥락을 보면 오늘 기분 좀 어때? 이 한 문장을 볼까요? 아침에 내가 내 친구를 만나서 오늘 기분 좀 어때? 라고 말하면 무슨 걸